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오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이고요. 매수가는 67,000원에 보유 비중 10% 되고 계십니다. 9월에 7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이후 주가가 5만 원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주가 다시 전고점 터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동원 시스템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영위하던 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어떤 이제 성장 엔진도 장착이 된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영위하고 있던 사업들의 매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종목이 예전에 2015년에 대시세가 한번 났던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 뭐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3만 원대까지 1년 동안 13배 이제 폭등을 한번 했던 기업인데,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자회사의 M&A 건도 있었고, 이게 물류 쪽으로 그 당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다가 이게 지금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흐름, 그리고 1차 파동 나오고 두 번째 상승 파동까지 나오고 다시 쉬는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저는 없어 보여요. 물론 지금 뭐 동원 시스템즈 포함해서요, 관련돼서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8월 달, 9월 달에 올라왔던 종목들, 섹터들이 10월, 11월, 12월에 굉장히 맥을 못 추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동원 시스템즈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하반기 같은 경우 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진하면서 모든 섹터가 같이 가는 흐름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모멘텀이 집중이 되는 그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섹터 플레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제 현재 구간은 홀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봉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뭐 파동이 나오고 쉬고 파동이 나오고 쉬고 다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 10%시니까 일단 지금 구간은 저는 좀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뭐 한두 달 내로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2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2% 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ESS 강자 플라스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다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종목들에 많이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전형적으로 이게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원 시스템주도 마찬가지인데 8, 9월 달에 강했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10월 달부터 다들 좀 쉬는 게 있었어요.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9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10월, 11월, 12월 계속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 수급의 선택을 좀 못 받았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자체는 사실 하등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이는 회사인데, 뭐 내년 가이던스도 1,000억이 넘고요. 사실 뭐 밸류에 대한 부담감, 뭐 엄청 싸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부담감도 지금 구간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죠. 24,500원, 지금 한 2만 원 초반대니까 글쎄, 일단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9월 말 10월 초부터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채널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아직은 조정의 기간이 뭐 길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의 형태라면 이제 반등을 하겠죠. 채널의 중심값은 대략 한 2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매수가랑 좀 비슷하신데 저라면 24,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추이를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은 아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뭐 비싸지도 않고 네. 시세 측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시세를 줬다가 조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반등은 할 거예요. 이 채널 형태에서의 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올라올 때 팔자. 24,000원 정도는 무난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전략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33,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되고 계십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이게 뭐 실적이나 뭐 다른 이슈로 하락을 한 게 아니죠. 아시죠? 네. 뭐 결국은 이게 저도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부터 왜 이렇게 빠지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미크론이 나왔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움직였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뭐 거리두기 강화하고 뭐 오미크론이 늘어난다, 뭐 추가 변이도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섹터가 움직였던 그동안의 궤적을 본다면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 자체는 실적 좋죠. 그리고 항공업종 내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탑티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강하게 좀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빠졌어요. 이때부터 이 위드 코로나 때 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는 이 구간이 이제 오미크론 나왔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악재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등을 했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먼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만만한 매수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3,600원이면 거의 최고가 수준의 매수가거든요. 이 정도의 매수가니까 뭐 매수가 자체는 뭐 그렇게 쉬운 매수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되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요. 올라오고 지금 한 28,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31,000원까지는 갈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전 비중 절반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고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네. 31,000원 부근에서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만약에 31,000원 부근에 줄이고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다시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너무 단가가 높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31,000원 정도의 절반 줄이고 나머지만 한번 홀딩을 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은 단기 바닥은 잡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단기 바닥은 잡혔다. 31,000원쯤에서 비중을 줄이고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데 20만 원대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후반에 힘을 내주면서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결국은 이 LG에너지 솔루션 이슈와 맞닿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LG 화학도 그렇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 SDI 역시 사실 최근에 계속 부진하다가 지금 약간 반등이 좀 나온 상황. 특히 이노베이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1월 달, 2월 달까지는 이 이슈, 이 노이즈에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바닥 너무 이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돌리는 과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뭐 여기서 V자로 올라오기보다는 조금의 등락을 더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런 부분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자금 자체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일정 부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같은 셀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를 일부 팔고 거기에서 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정반대로 사실은 그 2차 전지 뭐 소재나 뭐 이런 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 많잖아요. 여기서 일정 부분 또 수급이 또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찌 됐든 LG에너지솔루션 물량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여기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초기에 상장이 돼서 움직일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 논리죠. 수급은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도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반등은 너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반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상장일이 다가오게 되면 아마 또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반등에서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80%시니까 네. 저거는 조금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좀 힘든 비중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의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조금 야박할 수는 있을 거예요. 24만 원 정도부터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24만 원 그리고 26만 원 순차적으로 두 번 정도 물량을 줄였으면 좋겠고 이 두 번 정도 물량을 줄여서 비중을 50% 이하로 일단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24만 원에 한 20% 그리고 26만 원에 20% 정도 줄이시면 비중이 40% 정도 되시잖아요. 일단 그 정도 절반 덜어 놓으시고 보시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셀 업체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문제고요. 다시 한번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열려 있죠. 이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또 많이 올랐지만 이 셀 업체는 올 한 해 내내 어려웠거든요. 자,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요건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고 일단은 기술적인 대응을 하셔라. 24만 원, 26만 원, 20%씩 줄이고 대응을 하시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싼 가격대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꼭 한 1월 달까지는 이러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CJ ENM이요. 네, CJ ENM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15만 8,700원이요. 네, 15만 8,700원을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매수가까지 올 건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더 사도 되는 건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계셔가지고 다시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CJ ENM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사실 공존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썩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좀 디메리트기는 하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CJ ENM이 사실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뭐 시총이 지금 3조 단위니까 시총 단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10배거가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배거가 되는 종목을 찾고 싶은 건데 네네. 그런 제 기준에선 벗어나지만 내용 자체는 꽤나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뭐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차트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종목이다. 지금 일단은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요 네. 11월 말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한번 꺾이면서 요때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던 그 타이밍이긴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요때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 영향을 이 종목도 같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만 차트는 사실 어떤 추세 자체는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비중이 10%시니까요. 저는 10%라면 좀 들고 가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 회사 실적 보면 한번 실적을 보여드리면 지금 연간 기준으로 올해 가이던스가 한 3,500억, 작년에 한 2,700억에서 벌써 한 800억 정도 성장한 실적을 올해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은 거의 4천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출단도 3조 9천억 거의 한 4조에 가까운 그 정도의 지금 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3조다. 이 정도라면 특히나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절대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을 해본다면 네. 그리고 비중이 10%라면 저는 일단 홀딩을 하자. 근데 이제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금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전에도 보면요. 이게 강하게 시세를 보였다가 원점까지 한번 되돌린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면 조정이 한 요 정도까지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과거에도 이 앞전에도 보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긴 해요. 1월 달에도 한번 올렸다가 원점까지 돌렸고 한 두세 달 횡보치고 다시 올렸다가 원점까지 돌렸고요. 또 두세 달 횡보하고 또 올렸다가 이번엔 원점을 심지어 살짝 이탈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폭을 다 되돌리는데 제가 볼 땐 기간 조정 기간이 지금 한두 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저는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보유 물량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10%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한두 달 추이를 봤다가 추가 매수 자리를 저는 보는 게 좀 맞아 보여요. 일단은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말하고 연초는 수익을 어느 정도 특히 1월 달은 수익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1월 달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요거 10%는 좀 그냥 두셨다가 2월 달 이후에 한번 상황을 봐서 여기에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후에 다시 올라올 때 수익권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원 중반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16만 원 중반대, 16만 3천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는 저는 갈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은 기간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 상승이 예상된다. 일단은 홀딩을 했다가 추가 매수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컴투스요. 아, 컴투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비중은 20%고 네. 15만 8천 원이에요. 네, 15만 8천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요즘 게임주들 변동성이 심한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17만 5천 원에 팔고서 아, 그냥 너무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컴투스가 또 매년마다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배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 또 컴투스가 그냥 몇 년을 내가 두고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 고가를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좀 지금쯤은 내가 좀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예 여쭤봅니다. 이거 아. 실적증망은 또 어쩐가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배당을 생각해서 재매수를 하셨다고 하세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좀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주는 아니에요. 컴투스가 배당 수익률이 1%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뭐 약간 주긴 줘요. 근데 네. 배당주라고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컴투스라고 하셔가지고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가격이 살짝 아쉽네. 예, 아. 그런 건 좀 있어요. 네. 저는 이 종목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예전에 원래는 그 컴투스 프로야구 뭐 이런 게임들 이제 피처폰 시절 때 그런 게임들로 이제 성공을 했다가 서머너즈 워라는 게 히트를 글로벌리하게 치면서 거기에서 큰 트렌드가 한번 나왔던 주식이고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장기 횡보를 하는 이유가 차기작들이 사실은 시장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 종목이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오기 전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또 신작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 역시 반응을 또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네. 현재 그런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이 회사는 자본력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벌어놓던 잉여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글로벌리 히트작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작이 추가적으로 성공을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붙게 되면 이 종목은
뭐 주가도 주가인데 확실히 성장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 P2E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서 네. 뭐 컴투버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게임빌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 바꾸고 이 회사의 주요 IP인 서머너즈 월을 활용해서 P2E 게임을 지금 낼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는 잘 봐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 종목 최근에 14만 원 언더 13자 보이면 사라는 얘기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타 방송 나가서. 네. 근데 지금 13만 원대 잠깐 내려왔다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보는 이 종목은요. 현재는 14만 원 밑에서 매수 그리고 16만 원 부근 매도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 한번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매수가가 15만 8천 원이시니까 매수가 수준에서 저는 일단 한번 끊고요. 한번 가격을 14만 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17만 5천 원에 한번 파셨다라는 걸 보니까 한번 수익을 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익도 한번 내셨으니까 일단 요번 두 번째 들어간 거는 이제 약수익 정도로만 일단 하시고 단가를 한번 잘 잡아보시죠. 한 14만 원대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잘 봐야 된다. 내년 한 해 한번 일낼 수 있는 또 종목 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14만 원 밑에서 매수, 16만 원에서 매도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아, 네, OCI고요. 네, OCI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네.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이걸 돈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밑에서 한 10%를 더 매수하고 싶은데, 네. 그 밑에서 어느 단가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목표가와 추가 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할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종목들의 네. 공통점이 있네요. 섹터는 조금씩 다른데 지금 뭐 동원 시스템즈, OCI도 마찬가지고 요게 한 8월달, 9월달까지 강했다가 한 맞아요. 3개월 빠진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보니까 OCI도 지금 똑같잖아요. 9월달까지 강했다가 오히려 신고가 치고 가고 있었는데 딱 이제 9월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다시 원점이 된 거죠. 지금 다 이런 부류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OCI도요. 사실 이제 OCI는 제가 개인적으로 막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은 아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네. 왜 주가가 못 갈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손은 안 가는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항상 보기만 하는 그런 종목인데 보면 지금 일단 가격이 11만 원이시니까 걱정하실 거 저는 없어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시세 측면에서 지금 상승한 부분을 다 돌리는 뭐 이러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 불안할 수도 있겠으나 이 종목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조 6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가이던스 보시면 올해 6,400억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은 8,400억 예상하거든요.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 6천억 이 수준인데 네. 굉장히 밸류가 싼 거예요. 이런 종목은 빠질 수 있는 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 정도에 들고 계신 거니까 이거는 홀딩을 하셔야죠. 홀딩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추가 매수 자리를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추가 매수 이 종목은요. 밑으로는요. 그 10만 원대는 안 깰 가능성이 전 좀 높아 보이는데 10만 원 정도는.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1월 달에 우리가 매매를 굉장히 잘 해야 될 텐데 1월 달에 사기에 적정한 종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네. 일단 10%는 무조건 좀 들고 가시고 대신 추가 매수를 꼭 하셔야겠습니까? 추가 매수 하신다면 2월 이후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현금을 다른 쪽에 지금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쪽이 궁금하시면 일단 공방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은 몇 시에 하시나요?
이따 끝나고 바로 해야죠. 12시부터 아. 하죠. 예. 네, 오히려 그 현금을 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어떤가 말씀해 주시면서 12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비오요. 네, 디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52,400원에 네. 30%. 네, 52,400원에 30% 들고 네. 계십니다. 7월하고 8월 주가가 좀 고점을 향해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 꽤 됐어요. 아, 좀 되셨나요? 네네.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그 무치약으로도 확장이 되어 있고, 네. 또 꾸준히 그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주가 계속 빠져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디오의 주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주가가 지금 7월 달, 8월 달 얘도 마찬가지네. 7, 8월 달 네.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예, 있어요. 계속 내려온 종목인데 아마 그런 박탈감이 더 클 것 같은 게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치과 업종에서 이제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 종목은 사실은 역시 같이 9월, 10월, 11월 내려오다가 12월에 확실히 돌렸어요. 네, 추세로 확 돌렸는데 디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를 좀 비교를 빠른 시간 내로 해봤거든요. 네. 디오가 크게 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게 가격이 뭐 이렇게 낮아져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밸류에이션상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앞서 추세 떨어지는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돌리는 추세의 초입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돌리는 추세의 초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회색선 있죠. 이 회색선을 따라 계속 주가가 밀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살짝 반등을 할라 치니까 회색선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 하락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돌릴 때는 보세요. 이제 회색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 돌파를 하면 돌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딱 그 안착 과정이거든요. 돌파 후 안착. 여기서 돌리면 이게 우리가 N자형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 탈출하는 기술적인 신호는 일단 잡혔고 업종 내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나쁘지는 않고요. 추세를 확연하게 돌렸고 디오 자체 밸류에이션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소재가 현재 구간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비중도 만만치가 않고 매수가도 너무 높아요. 52,000원 대라면 글쎄 이거를 이건 7, 8월에 사신 거거든요. 52,000원을 간 적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7, 8월에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을요. 이게 어쨌든 이 종목을 한 번에 52,000원, 3,000원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번 매매는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보는 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42,000원대부터 형성이 돼요. 42,000원대부터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좀 쉽진 않을 건데 47,000원 정말 많이 가면 그러니까 42,000원, 7,000원 이 구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럼 42,000원부터 이제 저항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번에 그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요 42,000원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비중을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42,000원부터 4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동안 절반 정도는 확실히 줄였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한번 일단 대응을 하되 이 종목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그 가격대가 오고 빠지잖아요. 4만 원 밑에 살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차라리 4만 원대 2,000원, 4만 2,000원 올라가면서부터 5,000원대, 6,000원대 뭐 이 가격대까지 계속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서 15% 비중만 맞추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4만 원 밑에 뭐 한 3만 뭐 7, 8,000원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면 단가가 확 맞춰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올라올 때는 수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바닥 탈출 구간이다. 하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고 비중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런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처 오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세트랙 아이 네, 세트랙 아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44,263원에 20%인데요. 44,263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11월 달에 네. 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음. 좀 한 8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는데 네. 욕심이 과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갖고 있으려는데 지금은 장이 이게 저기 하니까는 짧게만 보는 장이라 그래서 네. 겁이 나가지고 이제 저기 전문가님한테 네. 목표가하고 손절선 이제는 손해를 하러 가서 이거 이제는 불안해서 손절선을 좀 꼭 좀 지키려고요. 네. 목표가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 반등을 하려나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네. 전망과 함께 손절가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꼭 손절해야 됩니까? 근데 저 장 들고 이제 좋아질 가보자. 것 같은데 그 11월 달에 지금 사셨는데 44,200원이다. 저거 지금 12월 달에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네. 보니까 263원이잖아요. 저 2번 사신 거거든요, 저거는. 네. 그래서 저 정도 가격 자체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5만 원. 네, 5만 원 목표가 잡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수익이네요, 그래도. 네, 이게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 네. 종목도 보면 66,000원부터 38,000원까지 단 2달 만에 이제 거의 뭐 반토막이 났거든요. 2달 네. 만에. 사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냐면 그 시장이 이제 하반기 때 8월 달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봉상 음봉이 5개가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5년 만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농축된 하락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한 달, 2달 빠지는 것보다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간에서 항상 이제 잡고 있던 끈을 놓게 되는 분들을 사실 많이 보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전에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그 힘든 과정 아이씨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어땠겠습니까? 그냥 돈만 잃고 떠난 거고 맞아요. 그거 버틴 사람들은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수익을 벌었는데요. 크게 그러니까는 벌었죠. 이게 주식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점 저점을 맞춰가지고 빠질 것 같으면 내가 주식을 싹 팔고 현금화를 해서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우직하게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면 제가 굳이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아까 손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 손절가 논하기는 저는 좀 많이 이미 빠졌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라면 4만 원이죠. 4만 원이 뭐 손절가인데 글쎄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이게 쏟아졌잖아요. 네. 쏟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11월 말에 이 지수 빠질 때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지고 급격하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쏟아진 원점 자리가 5만 원이거든요. 이 마지막 요 11월 말에 이렇게 쏟아진 원점까지 돌린다면 추세가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제가 목표가를 5만 원 제시한 이유가 이 하락의 원점이라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할지 말지는 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이 부근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쪽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대도 여기서부터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5만 원대 위로 가기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네. 나중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린 거고 이게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쉽게 밀려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은 좀 잡혔고 그래도 이 4만 원대 중반대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굳이 손절가 4만 원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4만 원,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현대건설 기계요. 네, 현대건설기계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48,000원에 20%요. 네, 48,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저기 좋다고 해서 갔는데 이게 네. 올라가지 않고 빠지만 하네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져요.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올 상반기 때 굉장히 핫했던 섹터.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올 상반기 때 조선, 건설, 기계 이런 거 엄청 강했었거든요. 이 현대건설 기계도 이제 그러한 시류에 편류해서 같이 좀 편승해서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인데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지리한 하락이 좀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A 섹터, B 섹터, C 섹터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구성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뭐 영국에서도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이런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번 주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최근에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관심의 중심에선 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지금은 기다리셔야죠. 이게 주가가 보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2,200억이에요. 주가 절대 비싸지 않거든요. 싸다라면 싸요. 물론 성장성은 확실히 결여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비슷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성장성은 결여가 돼 있지만 절대 주가가 비싼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결국은 내년, 내후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밸류는 싸지만 성장은 다소 정체가 된다. 적정 가격에서는 한번 파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은 저는 무조건 홀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빠질 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시고 마지막 저점도 찍어준 것 같아요. 구름대도 얇아졌고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일단 46,000원 정도예요. 한 비중 절반 줄이시죠. 4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겁니다. 요 자리에서 비중 절반 줄이시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46,000원이랑 매수가 48,000원 큰 차이도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비중 10%를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구간 보자. 그 나머지 10%는 한 5만 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일단은 좀 지금 구간은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건설기계까지 여러분의